네, 영상 한번 또 찍어보겠는데 이번 주제는 무료 상담의 한계와 거짓말 탐지기입니다. 그래서 무료 상담 요즘에 자격사들이 많이 하죠. 주로 영업 목적으로 하는데 그래서인지 상담에 돈 쓴다고 그러면 되게 거부감을 보이고 돈 쓰는 걸 무료 상담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데 이런 무료 상담만으로도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? 저도 이제 개업하고 나서 무료 상담도 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유료 상담으로도 해서 돈 받고도 상담도 해주는데 얼마 전에 제 사무실에 어떤 고딩이 불쑥 들어왔어요. 자기 아버지 산재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는데 제가 유료라는 말도 안 했는데 들어올 때부터 한 손에 사과를 이만큼 들고 있어요. 사과 한 무대기를. 제 사무실 근처에 재래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한 10,000원어치 사온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아 죄송한데 자기가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거라도 좀 받아달라고 그러면서 사과를 이렇게 내밀어요. 되게 고마웠어요. 어린애인데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. 그래서 굉장히 상담 열심히 해주고 나중에 서면도 만들어줬어요. 또 얼마 전에 어떤 사장님이 산후조리원 운영한다는 사장님이 또 불쑥 찾아왔는데 상담을 해달라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유료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할 얘기가 많아서. 그래서 유료라고 얘기를 하니까 막 승질을 내요. 그러면서 상담에 대부분 자격사들이 무료로 하는데 왜 혼자 돈을 받느냐 했느니 땡깡을 부려요. 경찰을 부르려다가 그때 퇴근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또 경찰 올려오면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. 짜증나서 무료로 해드리겠다고. 근데 제가 그 상담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대로 알려드렸을까요? 어차피 무료기 때문에 그건 저한테 어떤 법적인 의무도 없어요. 호의에서 한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설령 잘못된 정보를 줘도 그건 할 말 없는 거예요. 그 사장님이. 저는 잘못된 정보 주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수박 겉핥기식의 정보에만 그쳤을 뿐이에요. 거짓말 탐지기라고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주로 요즘 이제 형사 사건에서 많이 쓰이는데 범인들이 진짜 이 인간이 거짓말 하나하나는 이제 형사들이 알아보려고 검사를 하는데 기본 메커니즘은 한 120년 전에 이거 처음 만들어졌을 때 메커니즘이랑 똑같아요. 지금도. 거짓말을 하면 누구나 양심의 가책 때문에 땀이 많이 나고 심장이 빨리 뛴다. 그래서 몸에다 각종 센서를 부착하고 각종 질문을 해서 심장이 많이 빨리 뛰고 땀이 많이 흐르면 아 이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판별을 하자 이거예요. 기본 메커니즘은.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는 또 이제 피해자들이 많죠. 피의자 뭐 피해자도 가끔 거짓말 탐지기 받지만 근데 관련되는 영상이 유튜브에도 되게 많은데 주로 변호사들이 만들었는데 변호사들이 주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. 하나는 거짓말 탐지기 결과 자체가 증거 능력이 없다.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으니까 받지 마라. 안 받아도 상관없다. 그리고 오류가 많기 때문에 괜히 잘못된 결과 나오면 당신만 피본다. 그러면서 받지 말라는 변호사들이 또 있고 또 어떤 변호사들은 그 증거 능력은 없어도 심증 형성.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들이 보기에 거짓말 탐지기 안 받았다고 그러면은 저 인간 저거 범인이 맞으니까 거짓말 탐지기 무서워서 피한 거 아니야? 이러면서 의심을 하고 그래서 범인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니까 받아라. 오류 없다. 이런 또 주장을 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요. 누구 말이 옳은 걸까요? 저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몇 년 전에 무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. 제가 누명을 쓰고 그러면서 고소를 당해서 결과적으로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받으면서 다 끝났는데 그때 저도 거짓말 탐지기를 했어요. 제 사건이니까 제가 얼마나 그걸 고민했겠어요? 그래서 제가 그때 자부하는데 거짓말 탐지기에 관해서만은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없다라는 자부심을 제가 드러낼 정도로 관련 공부를 많이 했어요. 전문가들도 엄청나게 많이 만나고 관련되는 박사도 만나고. 근데 저는 거짓말 탐지기를 받았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. 불리하게 저한테. 하지만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.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? 제가 거짓말 탐지기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란 사람을 제가 알고 저는 불리하게 나올 걸 예측을 했어요. 저란 사람이 너무 예민하고 저란 사람이 너무 신경이 예민하고 신경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는 오류가 날 수밖에 없을 거다. 어느 정도 예측을 했어요.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대처법을 미리 다 공부를 해두고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. 그런데 이런 제가 그 변호사들이 만든 영상을 쭉 보면은 진짜 거짓말 탐지기의 진실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의 메커니즘 거짓말 탐지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이런 걸 다 알고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만든 영상은 1, 2%밖에 안 돼요. 나머지 97, 98%는 99, 98%는 그냥 대충 주워 들은 거. 그걸로 만든 영상이에요.
본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공부 안 했더라고요. 왜냐? 본인이 관련된 사건이 아니니까. 고객의 사건이니까 내 사건은 아니잖아요. 저는 근데 그 거짓말 탐지기 받을 때 내 사건이니까 그게 잘못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로서는 엄청나게 공부를 했겠죠. 그래서 저는 관련되는 그 정보도 다 알고 거짓말 탐지기 시스템이랑 그 대처법 다 알아요. 그런데 제가 거짓말 탐지기에서 그렇게 불리하게 결과가 나왔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는 걸 어떻게 소문이 나니까 제 주위 사람들 중에 본인이 거짓말 탐지기를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은 본인 가족이 연루가 됐을 때 저한테 문의하는 사람들이 꽤 돼요. 어떻게 하면 되냐고. 근데 제가 그 목숨 걸고 알아낸 정보들을 그냥 알려줄까요? 그냥 알려주면 제가 바보죠. 그걸 왜 그냥 알려줘요? 저한테 진짜 잘해주거나 아니면은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알려줘요.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안 알려줘요. 그게 잘못인가요? 아마 제가 얘기한 변호사들 1, 2%의 진실을 아는 변호사들 있다고 그랬지 아까 거짓말 탐지기 영상에서 1, 2%의 진실을 아는 변호사들. 그 사람들도 고객한테는 아마 제대로 된 정보를 줄 거예요. 하지만 그 영상들 보면은요. 핵심은 다 빠졌어요. 왜냐? 그 사람들도 그 변호사들도 목숨 걸고 아마 엄청나게 공부해서 그 핵심을 알아냈을 텐데 그걸 왜 아무한테는 알려줘요? 왜 그걸 무료인 영상에다 그걸 알려주겠어요? 안 알려주지 당연히. 그래서 1, 2%에 저는 알아요. 왜냐하면 거짓말 탐지 공부했으니까. 그래서 저 사람은 진실을 안 해 하는 변호사들도 그 영상들 보면은 거기 핵심은 없어요. 아마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하는 고객한테는 알려줄 거예요.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 저 잘났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진짜 어려움에 처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특히 누군가의 지식이 필요할 때는 대가를 지불하세요. 남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가볍게 보고 그거 말 몇 마디 해주는 건데 왜 돈을 받냐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인생 꼬일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꼬이는 게 당연해요. 그 사람들이 그 머릿속에 그 지식을 갖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. 근데 사람들은 유형의 물건들, 형태가 있는 물건들을 얻을 때는 돈 내는 걸 당연시하면서 남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얻을 때 돈 내는 거는 되게 아까워요. 이런 사람들은 망해도 싸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리고 남의 지식도 소중한 줄 알고 그래서 꼭 필요한 지식을 제때 제대로 얻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위기에서 꼭 벗어나길 바라는 심정으로 저는 이 영상을 찍었다는 거. 아까 제가 그 산후조리원 원장 얘기했죠. 그 사람은 무료 상담만 찾아다니던데 그런 사람은 무료 상담 수준에 무료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이 주는 그런 뻔한 수박 겉핥기 수준의 지식밖에 못 얻고 결국은 망할 거예요. 저는 장담해요.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돈 써야 될 땐 꼭 쓰세요. 예,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